네, 정치권 뉴스 정치부 김태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 같습니다. 이 귀국 후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발언도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네, 모두 비판했다고 하셨는데 하나씩 나눠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어떤 비판 내놨습니까? 이 전 대표는 참배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불행하게도 정부는 무능한 데다 폭주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각성해주길 바라지만 이 기대가 쉽게 이루어질지 자신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금 강한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주당을 향해서도 작심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때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에둘러 비판한 건데요.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돼야 한다면서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혁신에 대해서 꼬집은 것 같은데 아마 민주당 이 혁신위원회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조금 어떤 새 신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탈당과 복당 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했고 김남국 의원 역시 가상화폐 투자 등에 연루됐었죠. 이제 조사도 받기 전에 잦은 탈당을 하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각종 비위 의혹이 터졌을 때 당 차원에서 조사나 징계도 받기 전에 탈당한 뒤 슬그머니 복당하는 이른바 꼼수 탈당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혁신위가 내놓은 이 꼼수 탈당 막는 방법 어떻게 할지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왔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정당법을 개정해서 잦은 탈당을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당헌 당규 개정,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의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규에는 징계가 진행될 때 탈당을 하면 5년간 복당이 금지돼 있지만 당무위가 예외를 인정하면 1년 뒤 복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당헌 당규에 적시된 잦은 탈당자 복당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힐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혁신안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혁신위까지 그리고 이 민주당이 조금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오염수 투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떤 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류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5월 26일부터 진행된 국민 서명운동은 현재 130만 명의 국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서울 시청이나 남대문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잖아요.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나요? 여수에서 도보순례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전용기 의원, 당 소속 청년들이 5시간가량 도보순례에 나섰습니다. 19km를 걸으며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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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당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국민의힘 반응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민주당의 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선동 정치는 고스란히 수산업자와 횟집, 젓갈집 상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달 전국에서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투쟁이 반국가적 선동 행위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사이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다음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정치 구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떤 좀 이야기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을 좀 이야기했을까요? 네, 박 전 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나라가 절단나고 분열의 소리가 들린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저렇게 하지만 양 이 씨는 뭐가 그리도 틀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양 이 씨,
그러니까 2명의 이 씨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를 가리키는 걸로 풀이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배 정치인으로서 조금 조언을 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는데 결국 둘이 만나라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빨리 만나서 쌓인 앙금을 풀고 단합해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훈수인 건데요. 아직 두 사람이 언제 만날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다면서요. 이 두 사람 다 친박 정치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네, 친박근혜계의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이 전 대표와 약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자리에는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 의원, 구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등 당의 청년 정치인들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최 전 부총리는 보수 연합군을 언급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2012년 박근혜 퀴즈로 영입된 이 전 대표와 교류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자리에는 최 전 부총리가 평소 교류해오던 이 전 대표에게 당내 청년 정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총선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태림 기자였습니다.